이번 금융감독원 분조의 결정에서 눈에 띄는 게 최대 배상 비율이 나왔다는 점과 이걸 산정하는 과정에서 또 처음으로 은행 본점의 잘못을 반영했다는 점입니다.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박규준 기자. 예. 네, 우선 이번 분조의 결정 80%까지 배상 비율이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그 이유 더 풀어주시죠. 네, 앞서 보셨듯이 이번에 금감원 분조위는 이 DLF 상품 불완전 판매가 입증만 되면 이 손해액의 무조건 20%를 돌려줄 것을 이번에 결정을 했습니다. 오늘 심사 대상으로 올라간 6명은 배상 비율이 손해액의 40%에서 보셨듯이 최대 80%로 결정이 된 겁니다. 이번에 처음으로 은행 이 본점 차원에서 내부 통제 문제를 이번 배상 비율 산정에 반영을 한 게 눈에 띄는데요. 그만큼 금융당국이 이번 DLF 판매에서 은행의 내부 통제 문제의 이 허술함의 심각성을 심각하게 봤다는 겁니다. 결국 이 때문에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. 우선 이번에 배상이 결정난 투자자 사례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? 네, 앞서 보셨듯이 오늘 심의 대상은 6명이었는데요. 역대 최고 배상 비율 80%는 1명이었습니다. 오늘 심의 대상 중에 최저치 40%는 이 2명이었고요. 나머지 55%, 65%, 75% 각각 1명씩 나왔는데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배상 비율 80%를 받은 투자자 같은 경우에 우리은행 상품 가입자인데요. 79세 치매 환자이고 난청 환자고 투자 경험이 없는 경우였습니다. 역시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에게 손실 환율 0%라는 것을 강조한 경우는 그 다음으로 많은 75% 배상 비율 내려졌습니다. 둘 다 우리은행 상품이고요. 가장 낮은 40% 배상은 투자자가 손실을 감내할 수준인지 확인하지 않고 초고위험 상품, 이 DLF를 권유하는 경우였습니다. 이 배상 비율은 이 원금 기준이 아니라 이 손해액 금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1억 원을 손해봤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이 6명은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 6명 말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? 네, 오늘 심의 대상인 6명을 뺀 이 나머지 분조위 신청자 200여 명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오늘 모범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은행에 가이드라인을 주기로 했습니다. 우리은행 등 판매사는 이번 달 중으로 해서 이 분조위에 신청한 DLF 고객뿐만 아니라 신청하지 않은 고객들도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제 불완전 판매가 입증이 되면 최소 20%에서 최대 80%까지 주겠다고 밝혔습니다. 만약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을 은행이건 투자자건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분쟁 조정 신청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.